신호위반 차에 치여가지고 머리를 그 차에 박으면서 척추가 부러진 거죠. 사고 당시에 제가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는데 나 근데 살고 싶다. 클럽 가본 거. 휠체어를 타고 클럽을 갔다고요? 네. 매니저님과 그 사장님이 이런 업종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처음 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프레시한 휠남을 모셨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휠체어 농구를 하고 있는 34살 박준석입니다. 와! 최근에 미라클워크 참여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아마 구독자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때 되게 웬 잘생긴 청년이 휠체어 타고 제 옆에서,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되게 신난 표정으로 가던 그분. 나는 되게 힘드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네? 케냐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물 파는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7km 마라톤? 7km? 휠체어 타고 7km가 먼 건가? 이게 거리감이 안 느껴지니까 걱정이 좀 됐는데, 한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완주를 목적으로 그때 어떻게 완주했어요? 완주했죠. 오! 형보다 빨리 완주했어요. 뒤에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미라클에 좀 나와주세요. 네. 약속. 뭐 해주신다면. 근데 우리가 그때 미라클워크가 첫 만남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만났지? 3년 전에 제가 국립재활원에 있을 때 3년 전에? 네, 갑자기 미라클이 왔대. 우리 병원에 미라클이 왔대. 미라클이 뭐지? 미라클이 누구지? 저는 몰랐었어 가지고 작업치료사 분들이랑 해가지고 갑자기 사진 찍고 막 하길래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형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형이 방광검사를 하러 왔지만 우리랑 갑자기 밥을 먹재요. 그래? 그럼 나보다 장인 선배니까 따라갔죠. 밥 먹으러. 저보다 어리신 줄 알고 밥 먹는다길래 이거 내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갑을 이렇게 챙겨갔지. 그래가지고 물어볼 거 많으니까 밥은 내가 사야겠다. 나보다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었지.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혹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퇴원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나 기억날 것 같아.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될까요? 제일 가까운 제주도부터 한번 경험을 해봐라. 뭐든지 항상 뭔가의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경험을 해야 조금씩 더 나가는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나 말 잘했네. 남자로서의 이제 그런 얘기도 물어봤고, 혹시 그런 생활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된다. 되는군요. 저도 아직 그 재활은 아직 시도는 안 해본 시기였어가지고 되는군요. 제가 듣기로는 형이 CIC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또 보여줬었다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썰을 제가 들었었어요. 국립재활원에서. 그 썰이 아니라 진짜예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구나.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형이 온다. 그때 근데 유튜브 하고 그럴 때도 아니에요. 근데 위형이 딱 와가지고 딱 그 트랜스퍼 하는 거 보여주고 바지 내려가지고 CIC 하는 거 다 보여서 제가 화장실로 헤쳐모여 해가지고 바지를 그냥 서슴없이 내려가지고 너희도 다 해야 돼 하면서 막 거기서 CIC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휠체어 타고 애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좋은 모범이 되신 것 같아요. 키가 뭐 한 190 되나? 2cm 부족해요. 아니 원래 다치기 전에 뭐였니?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회사에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던. 와 진짜 반전이다. 약간 모델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준성님 혹시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2년 8월 22일 날 월차를 내고 친구들끼리 캐러비안 베이를 가려고 아침에 나섰어요. 차를 타고 갈까 바이크를 타고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바이크도 탔었구나. 네, 맞아요. 가까우니까 바이크를 타자 하고 이제 바이크를 타고 갔죠. 가던 도중에 신호위반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됐죠. 부딪혀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으면 안 다쳤을 건데 SUV라서 네. 부딪히면서 이제 머리를
그 차에 박으면서 척추가 부러진 거죠. 그럼 지금 어디가 부러진 거예요? 경추도 다발성 손상이 있고 흉추 7, 8번이 이제 손상이 된. 손도 조금 마비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른손은 괜찮은데 네. 왼손은 이게 반이 되게 그렇구나. 살짝 떨리네. 네. 보니까.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한번 손 악수해봐도 될까요? 그래도 나보다 훨씬 세네. 그쵸. 이게 마비야? 손 이제 놔도 될까요? 어떠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사고 당시에 제가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는데 앉고 싶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구급차 안에 왜 내가 다리가 안 느껴지지? 많이 접질렀나? 아니면 더워서 그런가? 왜 아무 느낌이 안 나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파노라마라고 하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게 구급대원이 막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링거를 꼽고 있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 많이 다쳤구나. 나 근데 살고 싶다. 아직 얼마 안 됐는데 30밖에 안 됐는데 너무 살고 싶다.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정신이 그래도 깨어 있었구나. 네.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방 앞이었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이 끝나 있고.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눈 떴을 때 기억이 나요? 네.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눈을 떴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어가지고 면회가 안 됐던 시기였어가지고 중환자실 밖에서 그 조그만 틈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 조그만 틈 사이로 그 간호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살짝 열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보이는 그 실루엣들이 저기서 날 쳐다보고 있네? 근데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나와. 움직이고 싶은데 팔도 안 움직이고 나 어떻게 된 거지? 나 어떻게 된 거지? 그때는 아무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는 그렇게 깼었죠. 내 몸의 증상을 언제쯤 누가 알려준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병실에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준서가 너 재활 열심히 하면 걸을 수 있대. 그렇게 말이 시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잠깐 내가 다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또 인지하고 친구들도 와서 야, 너 재활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하면서 전 당연히 걸을 줄 알았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내 인생에 되게 큰 뉴스구나. 죽지 않은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병원에 나가면 오토바이는 타지 말아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어요. 혼자. 걸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확률은 어떻게 돼요? 계속. 어제 물어봤는데 오늘도 물어보고 다음날도 물어보고 계속.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지 않아요? 저 정말 걷는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열심히 재활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교수님이 해주셨단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할 거니까 준석 씨한테 좋은 치료법이나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잘 모아두라고 그렇게 조언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병실 분위기랑 또 가족들 또 그걸 바라본 친구들은 어땠어요? 유형처럼 되게 매일 와줬던 그 친구가 저도 있었어요. 매일매일 퇴근길에 진짜?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와줘서 잠깐 그 병원에서 못 먹는 탄산 음료 같이 먹어주고 밖에 공기 잠깐 3분, 5분 쐬러 가는데 그 하루 일과 중에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해줬고 걔도 장가를 갔지만 주말에는 재수 씨가 제육볶음도 준석 씨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좀 맵게 했어요 해서 막 갖다 주고. 야, 진짜 대단하다. 억울할 마음이 없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그 틈도 없었어요. 너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억울해서 내가 나를 자책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탓을 한다거나 그럴 시간 여유도 없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네.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게 좀 컸었어요. 나 노래방에 너무 가고 싶다. 친구들한테 병원 입원 중인데 잠깐 외출을 쓰고
국립재활원 앞에 노래방이 지하에 하나 있더라고요. 계단이 엄청 많은 되게 오래된 노래방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저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하니까 저를 그냥 이 휠체어 탄 상태로 3-4명이서 저를 이고 그 지하를 같이 내려간 거예요. 같이 노래 막 신나게 부르고 일부러 더 원래 우리가 했었던 것들 다 그대로 해보고 싶어. 퇴원했을 때도 이제 친구들끼리 낚시 가서 내가 이걸 낚아보고 싶다. 한 4-5시간 동안 한 마리 안하고를 잡아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제 버킷리스트도 다 도와주고 나한테 이렇게 응원해줬던 사람들한테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나는 장애인이니까 위축되고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런 것보다 일부러 더 나가려고 하고. 그럼 휠체어 탄 이후에 내가 도전했던 것 중에 가장 뭔가 특별한 도전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도전이 있었다. 클럽 가본 거. 휠체어를 타고 클럽을 갔다고요? 네. 압구정에 네. 라운지 클럽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거기도 계단이 엄청 많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 하면서 클럽에 줄 섰던 사람들이? 예. 저러다가 혹시나 한 명이 실수하거나 이제 그러면 다 같이 다치는데 그쵸.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겠다. 클럽은 다음 생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인식이 된 사회가 오면 그때 가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 있던 사장님이 저희가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해주겠다. 엘리베이터를? 네, 엘리베이터를. 그때 처음으로 클럽을 가봤죠. 내가 만약 가드였잖아? 저 사람 얼마나 놀고 싶으면 휠체어를 타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놀고 싶다라는 표정보다는 경험해보고 싶다. 또 같은 마음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드였잖아? 노력이 가상이라서 내가 업고 올라갔을 것 같아. 저는 라운지 클럽을 못 가봐서 라운지 클럽에서도 춤을 추세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추고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근처에서 막 이렇게 둠칫둠칫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고개만 요즘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클럽 갔는데 좀 휠체어 탄 사람이 있네? 이렇게 신기하게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가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 막 춤을 추고 있다가 갑자기 딱 이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때 허락해준 그 매니저님과 그 사장님이 휠체어 탄 분을 처음 모셔본다고. 제가 이런 업종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도 생각을 못했었던 거니 미안하다. 편의성을 준비 못한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클럽에 장애인식 개선을 하고 오셨네요. 항상 저는 하루하루가 도전이고 제 차례가 아니어서 그래도 운 좋게 살아났을 때 보너스로 목숨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 삶을 정말 하루가 소중하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항상 알차게 내가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싱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드라이브를 참 좋아하고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페라리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저기 사무실 앞에 페라리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또 스포츠카를 타고, 설마 그것도 그냥 궁금해서?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도는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퇴원을 했기 때문에 출근할 때 집을 나설 때 항상 기뻐야 되고 내 하루가 신나게 시작되면 또 신나게 끝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도전해볼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페라리를 사게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를 타고 의도적으로 많이 휠체어 타고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주차 관리 요원분께서 거기는 장애인 차량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발렛 파킹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거 핸드 컨트롤러 장치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발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인식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저 옛날에 벨레포킹 알바 이후로 페라리 처음 앉아봤어요. 여기 이런 걸 보였더니요. 사람들이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아, 내부? 차가 좀 있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와 이거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는 거. 아, 딱 안 치는구나. 네. 아, 아이디어다. 진짜 아이디어. 웬만하면 나중에 한번 타려고 했는데 그냥 보는 걸로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내가 내뱉은 말은 언젠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는 저걸 언젠간 하고 싶다. 저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 육성으로 나 자신한테 들리게끔 말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는 걸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끔 내가 행동을 또 하게 되고 뭐 운도 되게 많이 따라주고 하다 보면 뱉은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긍정적인 말 억지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 뇌가 그걸 듣잖아. 내가 내 말을 듣잖아. 그러면서 내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게끔 내 몸도 도와주는 느낌이 나요, 저도. 실제로 말한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한번 또 새로운 거 한번 말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의 뭐 클럽 이상급으로 하나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장애를 입었을 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일단 나가. 밖으로. 나가봐. 해봐. 말해주고 싶어요.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불편하고 귀찮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나가봐.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질 거고 경험이 될 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시선 같은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미라클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그냥 한 5분, 10분 촬영한 것 같은데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더 재밌는 앞으로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여행 콘텐츠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앞으로의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가 될 수도 그렇죠. 뭐 누구한테 하시겠어요? 미래 와이프한테 할게요. 대박이다, 이 사람. 여기?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조금 느릴 뿐이지만 조금 더 돌아갈 뿐이지만 내가 더 노력해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같이 채워보자 라고.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 감사합니다.